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모든 네. 자산 가격에. 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구해 보니까 네. 부동산 요즘에 막 정책이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시장에 약간 좀 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뭐 지금 뭐 그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물가 상승 뭐 다 얘기 나오면서 뭐 아직 더 간다 아니면 뭐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뭐 방향이랄까 뭐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뭐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제가 부동산 추세를 그 통계적으로 저 네. 호드릭 프레스포트 필터라고 있는데 이걸 아. 가지고 추세를 구해 보니까 네. 상승률은 완전히 꺾였거든요. 상승률 꺾였고. 네. 추세도 조금만 가면 네. 꺾이게 나와요. 꺾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네. 우리가 대표님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가 꺾이고 있고 대구는 먼저 꺾일 예, 수 대전이 먼저 꺾이고 있고 네. 나머지 다 대도시도 꺾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왜 꺾이느냐? 네. 그거는 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주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좀 선행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금리, 네. 대출 금액, 경기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네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다음에 금리 올랐죠. 네. 대출 금액 많이 축소되고 있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경기가 안 있다는 좋아지니까. 예. 그 교수님의 어떤 이게 일관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사람들 심리도 안 좋고 예. 부동산 이거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을 보면 채권 가격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가, 주식 가격,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채권 가격에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주식에서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음.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 네.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남아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고 사실 뭐 다 다른데 네, 다 다르죠. 뭐 강남 같은 데들은 막 지금도 막 뭐 고가 막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세가 아니고 그냥 예. 특수한 거다라고 이제 봐야 아주 되는 저는 특수한 몇 개라고 보고 몇 있습니다. 개라고 본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 어쩔 수 추세는 없다. 꺾이고. 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추세가 꺾일 때는 네. 다 같이 떨어져요. 네네. 지금 마지막 남은 것들만 네네. 모르죠. 다른 데서 네. 주연부터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중심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중심부 쪽으로 올 것이다. 근데 결국은 중심부도 떨어지거든. 아. 근데 2009년, 2010년에는 사실 네. 저 강남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30-40% 금융위기 때 떨어졌어요. 막 팍 한번 충격파가 오니까. 예. 네. 2009년 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정도면은 엄청난 충격파가 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때보다도 네. 우리 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하긴 오르긴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집값을 평가하는 정도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그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그다음에 렌트에서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임대료에 평가하는데요. 비해서. 네네. 이런 거 세 가지 요소 평가해 보면 전국이 한 30-4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30에서 40% 네. 정도. 네네. 강남은 50% 이상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엔화랑은 완전히 반대고. 그렇죠. 달러보다도 더 약간 좀 과다해야 평가돼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워낙 저금리로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이제 펌핑돼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앞서 주식 가격이 작년 4월에 40% 정도 네. 가대평가됐다가 네. 최근에 그 14% 정도로 저평가. 저평가액에 들어섰다. 네. 그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네.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 네. 가대평가죠. 떨어질 때는 그렇죠. 과소평가예요. 네네네. 집값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충격의 어떤 계기가 오면은 확 내려갈 수도 예. 있다. 그게 이제 경기 충격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금리 예. 금리 상승이 제일 무섭다. 예. 가계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놨는데 못 버틴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좀 내려가면 또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경기가 거예요. 나빠진다. 예. 예. 그러니까 내리겠죠. 예. 경기 침체가 안 당하려고. 예. 예. 그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내 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안 오르고 내 일자리가 안 많지 좋아지고.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임금이 오르고 예. 그 다음에 아. 일자리를 찾고 일해야지 그렇지. 뭐 돈이 많아야지 집을 사는데. 예,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빌린 돈 갚을 게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요.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근접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그렇죠. 벌면은 네네네. 뭐 40만 원 정도는 네네.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네네. 그렇죠. 예, 안 오르니까. 네. 근데 요런 거는 있거든요. 왜냐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예.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막 좀 올리려고 하는 예, 것도 예.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상쇄되는 것도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또 금리가 내려가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이렇게 뭐 사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너네만 버틸 수 있냐? 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뭐 저 부자들도 가끔 많이 만납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아 시대 흐름에 네. 아, 시대의 흐름에 부동산 가격도 역행하지는 않는다. 시대의 흐름이 있다. 예. 대세가 예. 있다 지금. 네. 근데 아. 지금 대세가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아, 겁니다. 준비는 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어쨌든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은 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뭐 아직도 서울 안쪽에 뭐 강남 이런 데들은 건물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땅값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약간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특수한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는 네. 뭐 금리하고 네. 경기가 결정하거든요. 금리와 경기. 예. 네. 아직도 뭐 그 특수한 지역에는 네. 뭐 우리 소득이 워낙 차별화가 됐거든요. 아, 하긴 소득이 올라가는 동네도 있죠. 예, 이런 소득이 올라가는 동네가 집군도 있으니까 있고. 그런 동네는 차별화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요, 다 같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겠죠. 여기서 네. 주식시장 삼성전자 정말 좋은 종목 아닙니까? 아, 정말 그렇죠. 좋은 주식이죠. 네, 네, 네. 근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냥 막 그것도 빠지는 같이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강남도 삼성전자 같은 아, 지역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2009년 뭐 그때 네. 강남 아파트 가격도 20, 30%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 강남 아파트 보니까 이게 가격 변동성이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은 많이 오르고, 네. 예, 그 다음에 수요가 줄어들면 또 줄어들면. 급락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요새도 일부가 강남 아파트 최고가를 쳤다. 네. 뭐 이런 보도도 가끔 뭐 나오는데. 특정 지역에서 막 지금 막 계속 그건 최고가 아주 찍고 그 있어요. 소수일 거라고 네,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네.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신생 기업들 음. 많이 나오고 그 네. 기업들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요즘에 그분들이 뭐- 그걸 산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기가 최고가에 샀다. 음. 기록을 세웠다. 그런 걸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뭐 스타트업 하시면서 예. 막 투자 받아서 막 몇백억 부자 되신 그렇죠. 분들. 몇조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뭐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버리니까. 예. 그게 자기가 기록이었다. 그래서 약간 그거는 트로피처럼. 제가 생각하는 극히 일부라는 아, 것이.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산 거다. 예. 그냥 필요하니까 산 거다. 필요하니까 산 그런 거죠. 느낌이다. 예, 예. 그렇겠죠. 사실 모든 지역에서 다 임금이 올라가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대세적으로 어떤 침체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나 뭐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라면 뭐 사실 집이 있는 분들보다는 집이 없는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냥 우선은 지금은 좀 지켜보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우선? 사실 저도 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집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집은 아, 사는 곳이거든요. 사는 곳 네,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하나는 네.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맞죠. 예, 그래서 네. 저 여력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네. 집 사셔도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예, 그런데 부담이 지금 사면은 네. 부담이 너무 있다. 클 거라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네. 좀 굉장히 이거 심리적 위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이 꼭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집으로 돈 벌어봐야지라는 목적이 사실 65% 정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거 35, 이걸로 벌어야지 65 이런 느낌으로 집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벌 게 꼭 집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엔화는 뭐 40% 저평가돼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고가의 이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투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평가된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엔화도 있고, 네. 이런 거 저평가된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사이클 이야기할 때 제가 네. 2009년 10년 무렵에 여의도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거든요. 네.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집값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가지고 깡통 전세, 깡통 전세, 예. 역전세. 맞아요. 그때 그랬었죠. 네. 네. 하우스 푸어 뭐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모든 네. 자산 가격에. 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구해보니까 네. 예, 그런 사이클이 이제 지금 초기 진입 국면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금융위기 같은 어떤 단기적인 충격파 같은 것들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나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그냥 침체인지 급락인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근데 금융회사들은 뭐 지난 2기를 겪으면서 좀 튼튼해졌어요. 아, 튼튼해졌어요. 예. 그런데 기업들 부채가 너무 높거든요. 기업에서 예. 우리 기업 부채도 지금 IMF 경제위기 전보다 더 네. 높습니다. 아, 지금 더 높아요. 97년에 GDP 우리 기업 부채가 107%였고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115%거든요. 야, 그래요. 우리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좀비 기업들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이전에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융회사보다도 네. 기업이나 기업발. 가계가 더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 하리라 보고 있어요. 이번에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은 투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안 임금 생기니까. 근로자들을 해고당하면서 임금을 못 받고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실물 경제도 힘들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책도 보면은 더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그러니까 지금 위기 다음에는 무조건 기회가 오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자산 변동이 막 되게 극심한 시기여가지고 예. 이미 사놓은 너무 막 혼란스럽고 살려고 하던 분들도 막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 이후에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위기는 늘 반복됐거든요. 네. 뭐 최근에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네. 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네. 그 비슷한 위기가 네. 시작되고 있더라. 또 한 번에 시작이 오는구나. 굉장히 부를 늘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오고 있더라. 예, 그러려면은 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대비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위기 갔을 때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네. 현금성 자산, 아까 국채 같은 이야기했으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으로 갈 수 있는 옮길 수 있고 그런 유동성 자산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300m로 떨어지니까 뭐 1,900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뭐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네. 뭐 우리가 저 2020년 네. 코로나 때문에 1,49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400, 1,500 이야기 할 거예요. 못 삽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럴 때 과감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시기를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또 한 번에 충격이 한번 충격이 오고 그때는 뭐 레버리지를 땡겨서라도 넣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면 진짜 바닥이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이면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진짜 한번 급락 오면 다 집어넣어야 된다. 예. 주식 같으면 사실 네. 뭐 지금 계속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면은 네. 지금 한 2, 30 사시고요. 20에 30 정도. 네. 내년 상반기에 7, 80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그냥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시다가 30% 정도만 넣고
70은 현금화 가지고 있다가 예, 현금성 자산 아니면은 뭐 채권이나 채권. 이런 것들 예, 가지고 채권은 언제든지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옮겨서 탁 그 정말 급락할 때 들어가라. 예.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위기가 오고 있다. 네. 제 주변에 위기가 왔을 때 부자 된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예. 그렇죠. 위기가 와야 사실 큰 부자가 될 수 큰 있는 부자가 거니까. 되죠. 예. 네. 상승세가 있을 때는 작은 부자들밖에 안 되는 예. 거니까.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뭐 사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뭐 유동성이 높은 자산, 뭐 현금도 상당 비율 네.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채권. 채권이죠. 네, 채권 정도. N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변동성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정부에서 발행한 제가 채권만 말씀드리니까 회사채 같은 건 지금 사실은 뭐 안 됩니다. 한전 이런 거 회사채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 뭐 한전은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네. 지금은 그 기대 수익률 낮추고 가장 안전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국채로. 예. 한국 국채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국채에 우선 좀 투자를 해놓고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예. 주식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예. 빠지면 만약에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비중을 늘리라. 주식도 싸게 살 수 있고 음, 특히 저는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도 좀 급락할 한번 거라고 올 수 있어요. 있으니까. 예, 특히 이제 언론에서 네. 뭐 미국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요. 나오기 시작하면 예, 네. 그때는 주시장이 바닥이라는 거죠. 그때는 주식이 오히려 바닥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막 내려간다 할 때가 주식이 바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요? 이게 주가가 선반영 했으니까. 선반영.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돈을 벌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꼭 부동산으로 돈을 안 벌어도 다른 걸로 벌 수도 있으면 벌면 좋은 거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저평가된 거를 사자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오고 이미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들어가서 좀 안전하게 예. 마진을 좀 확보하는 식으로 사시라. 이런 예, 얘기신 예, 것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에 더 찬스.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찬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시자 이제 주식, 부동산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전망도 해주실 수 있는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